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는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의 대화 후에는 마치 영혼이 고갈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하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때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소모는 우리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정신적 소모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존재이며 어떤 관계는 우리를 고양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보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과 현대적 관점을 결합하여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우리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과 성장을 이끄는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본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의 유형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며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일까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깊이 공감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이러한 관계의 유형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아는 것이 곧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절망의 메아리.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투덜거리고 일이 힘들다고 한탄하며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죠. 마치 온 세상의 부정적인 기운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마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했던 사람도 이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려 할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위로와 공감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절망감만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만 답답해지고 알게 모르게 기운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것은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서서히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을 지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정성은 전염성이 강해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비관적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공감은 하되 그들의 절망에 함께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구나 정도로 반응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능한 한 화제를 돌리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좋았던 일도 있었어? 혹시 너를 즐겁게 한 작은 일이라도 없었니? 라고 질문을 던져 상대의 부정적인 사고 흐름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이며 다른 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부담을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연민의 덫. 어떤 일이든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늘 손해만 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손해만 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나는 늘 운이 나빠.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설정하죠.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며 자신은 그저 운명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영원히 떠안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나중에는 상대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탓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뒤에는 종종 깊은 자기 연민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만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민이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이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동정보다는 현실적인 질문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심정은 이해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여 그들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해결하려는 생각 없이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대화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진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명한 거리두기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독백의 그림자. 대화의 장에서 상대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되돌아오고 나의 이야기는 마치 배경음악처럼 흘려듣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머리가 복잡하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그저 상대의 독백을 들어준 기분이 들 때가 많죠. 마치 홀로 연극을 관람한 것처럼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화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이 피로감을 느끼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대화란 자기 표현의 수단일 뿐 상호 교감의 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혹시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같이 자연스럽게 주제를 돌리며 당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한다면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 부정적인 전염병,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얻으려 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높이려면 남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험담은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 나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한 험담은 듣는 이의 마음에도 독을 심어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키우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타인을 험담하는 순간, 당신 역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험담이 시작되면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라거나 나는 남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아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대화에 동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뜨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당신의 귀로 듣는 말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을 비난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감정의 롤러코스터.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가 어떤 날은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감정을 순식간에 전환하며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같은 대화를 나눠도 어떤 날은 웃으며 받아들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괜히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지? 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맞춰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힘든 순간이면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심지어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늘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고 결국 상대의 감정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피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평온함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어울려도 괜찮지만 기분이 나쁠 때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나는 괜찮으니까 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야기하자 정도로 넘기고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의 감정 기복을 당신이 해결해 주려 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지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당신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감정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부탁하고 의존하는 사람, 부담의 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아. 같은 말로 시작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한두 번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상대의 문제까지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은 성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어? 너는 잘하니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줘. 다음에는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만 다음에도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곤 하죠. 그리고 거절하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해줘? 나 정말 힘든데 너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아.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칸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 역시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은 이용당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그들의 자립심을 훼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돌려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부탁을 반복할 경우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이제 네가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해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해 보세요. 만약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미안함을 유도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니체는 너무 친절하면 결국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하며 누군가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도움이 당신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되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런 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선의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기생형 인간, 보이지 않는 소모. 이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평범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기생형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생형 인간들은
늘 타인의 힘과 감정적인 에너지를 빌려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늘 주변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죠.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그들과 대화한 후에는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소모된 느낌이 들고 상대는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지만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늘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힘을 주고받는 존재이지만 항상 한쪽만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생형 인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너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야 같이 말하며 늘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고 감정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늘 위로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힘들 때마다 당신을 찾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흡수하려 하며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피곤해하면 섭섭함을 느끼고 왜 내가 날 이해해주지 못해? 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외면하면 난 정말 힘들어와 같이 감정적으로 압박하며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려하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너무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 너무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지치는 것 같아와 같이 당신이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되 너무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니체는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결국 내 감정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며 누군가의 감정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자기 보호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향한 한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좋은 친구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나쁜 친구는 당신의 힘을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난 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난 후 내 기분은 어떤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지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을 점점 지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을 보호하는 길이며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이해만이 관계의 미덕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관계 맺음이 때로는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는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배려가 당신을 희생시키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관계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